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와 함께하는 주식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기술적 보조 지표인 스토캐스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제게 많은 힘을 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려고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토캐스틱,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적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코카도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종목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보조 지표도 물론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특별히 이 기술적 보조 그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를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드리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기본적인 내용 또 그리고 코카가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선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보조 지표는요.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고안한 지표인데요. 그 이후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1950년 개발됐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뭐 거의 모든 그 해결책이다. 뭐 이렇게 통용될 만큼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스토캐스틱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보조 지표 하나로 사용되고 있죠. 이 스토캐스틱을 사용하기가 편한 이유는 최저값이 0이고 최고값이 100이죠. 그래서 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이렇게 이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하기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 있다. 이해가 좀 쉽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수치가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가 과열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가 침체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원리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에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게 있고 스토캐스틱 패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신호가 짧은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변칙 신호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신호가 좀 천천히 발생하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스토캐스틱 기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기본형.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 스토캐스틱 기본형을 이미 차트에 세팅을 한 내용인데요. 스토캐스틱을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HTS 상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NPS 상에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정확한 설정 방법은 이제 각 HTS 상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또 모르시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증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세팅 방법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뭐 세팅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워낙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론 그런 부분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금방 내 것으로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세팅상 기본 디폴트 값이 K 값이라는 게 있고 D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표식이 빨간색 선이 K 값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이 D 값입니다. K 값이 D 값이 있는데 K 값이 스토캐스틱 지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 값은 K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디폴트 값은 533이라는 수치로 나옵니다. 533 기간을 5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K 값을 3일로 슬로우 D 값을 3일로 해서
보통 이게 기본적인 값인데요. 물론 코카는 이 533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세팅 값은 이렇게 533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주기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호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해야 되는 횟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세팅을 이제 또 바꾸기도 하죠. 자,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면 100이라는 라인이 있죠. 그죠? 제일 상단에 100이라는 지표 값이 있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가 100 라인이고요. 제일 밑에 하단이 0이죠. 그리고 가운데 50선, 중심선이죠. 이렇게가 이제 이 스토캐스틱을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 50, 0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기준선을 보면은 기준선이 80이라는 기준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0이라는 기준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트를 세팅하시면 100, 90, 50, 180, 50, 20, 0 이렇게 5가지 라인의 기준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사이에 K값과 D값의 그래프 값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 이상 여기 지금 세팅해 보면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세팅해 보시면은 기준선 설정하는 값에 보면은 20과 80이 있고 80 이상이 과열, 20 이하가 침체로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대신 점검 기준입니다. 다른 HTS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설정하시면 나오는데 이 80 이상이면 말 그대로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여기 보시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쭉 했잖아요. 상승을 쭉 했고 이 구간에 들어오니까 많이 올랐다. 이제부터는 팔아라 하는 그런 신호. 그러니까 이제는 매도의 기운에 사인을 보낸다는 의미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올랐더니만 팔게 되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그런 파동이 나왔다. 그죠? 하락하는 파동이 나왔고 당연히 스토캐스틱 지수도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면서 골든을 냈고요. 그죠? 골든이라고 하는 것은 K 값과 D 값이 서로 교차하는 거죠. K 값이 D 값을 상방으로 돌파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골든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K 값이 D 값을 하방으로 돌파하면 우리가 흔히 데드 크로스가 났다 하는, 쉽게 말해서 매도의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다시 보시면, 좀 지우고 다시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 사인이 났잖아요. 그죠? 많이 싸다, 많이 싼 구간이다, 지금 매수해 하는 게 바로 이날이었죠. 그죠? 이날 매수를 했다고 치면 쭉 스토캐스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상승을 했고 과열권으로 진입을 했다. 과열권으로 진입하면 이제부터는 팔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팔 준비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와중에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파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호에 따라서 이날 여기 보면은 매도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났잖아요.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날 팔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쭉 들어오는 거죠. 하락이 왔고, 하락하는 동안에 스토캐스틱 값도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의 기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양봉이 발생했죠. 양봉을 발생시켜서 골든이 났고, 그때 다시 매수 진입. 그죠? 그래서 또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표값이 과열권으로 다시 재진입했죠. 재진입했다가 다시 K값과 D값이 크로스가 나는, 데드 크로스가 나는 매도 사인이 발생했다. 이날 또 팔고, 그리고 쭉 떨어지고, 주가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값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하면서 매수 사인을 띄었고, 매도 사인을 띄었고, 매수 사인을 띄었고, 매도 사인을 띄었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추세 상승, 그죠? 우리가 TFTS 시간에도 배우셨지만 추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매수 사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수대로라면 그대로만 따라가신다면 물론 어느 정도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시자면 이날 팔아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안 팔았다. 이날 팔아야 되는 구간인데 안 팔았으면 오히려
더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아야 되는 구간인데 안 팔았으면 계속 더 좋은 구간. 이날도 팔아야 되는 구간이었지만 안 팔았으면 더 좋은 상승세. 그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이날도 팔아야 되는 구간이지만 안 팔았다면 또 지금 상승에 또 다른 진입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기운. 그렇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지표이긴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늘려봤을 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매매가 잦은 상황이다. 왜 그렇죠? 네. 이 세팅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표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건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잦은 매매가 발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게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바로 이 세팅 값을 바꾸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14, 9, 6 정도가 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14, 9, 6. 그죠?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신호가 아까보다 더 완만하게 일어나잖아요. 더 완만한 곡선으로 14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완만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게 되고 쭉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사게 되고 아까는 여기서 팔아라고 하는 신호가 나왔었지만 지금 14일로 하니까 팔아라고 하는 신호가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예, 계속 올라가는 K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없다가 이때쯤부터 이제 과열에 들어갔고요. 과열 때부터는 좀 조심해야겠죠. 예,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이렇게 신호가 났습니다. 팔아라고. 그죠? 팔아라고 하는 신호가 났고 얘는 K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팔고 나는 이상 올라가는 건 내하고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보조지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예, 지표상 약간 왜곡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보조지표, 뭐 대표적으로 윌리엄 R이라고 하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한다든지 MACD를 이용한다든지 RSI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다른 보조지표와 지표를 같이 확인해가면서 둘 다 매도 사인을 발생시킨다면 그 매도 사인을 믿고 매도하는 걸 가고 둘 중에 하나가 매도 사인을 보이고 하나는 매수 사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볼까? 왜냐면 나는 이미 수익을 많이 봤어.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좀 더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른 쪽의 보조지표를 또 이용해서 가는 그렇게 교차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정확성은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에서의 어떤 매도 사인과 매수 사인,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잘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은요 상당히 일치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여기 매도하래요. 그럼 떨어지네. 여기 또 매수 사인 하래요. 매수하래요. 샀어. 물론 금방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행보하는 과정을 걸쳤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스토캐스틱의 추세 상승, 그죠? 스토캐스틱도 상하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얘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죠? 에너지 값을 계속 잘 유지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스토캐스틱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정말 에너지 그러는데 이 에너지 값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가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물론 에너지가 필요하죠. 밑으로 미는 힘, 위로 미는 힘, 그 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에너지다. 하방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일 거고 상방으로 올리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쉽게 말해서 기울기가 크면 크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얘는 에너지다. 이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 주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토캐스틱을 자꾸만 에너지 하는 이유는 이 에너지 값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건 뭐냐면 주가가 밑으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떨어지는 게 정상일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위로 에너지 값을 주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와
주가의 연관관계. 이 에너지와 주가의 연관관계가 지금 둘 다 정상이죠. 쉽게 말해서 스토캐스틱이 잘 맞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잘 맞아졌다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요. 스토캐스틱이 잘 맞지 않은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 그죠? 분명히 에너지는 위로 올리려고 힘을 팡팡팡 쓰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 주가는 횡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구간이 아니죠. 이런 구간을 비정상적인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에 묶여버리게 되는, 그죠?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간을 찾아서 정상 구간에 적절하게 잘 매매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에도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겠지만 이 에너지 값이요.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적게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이 에너지 값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에너지 값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그 기운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달라지는데요. 올라갈 때부터 설명드리면 에너지 값이 적게 가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에너지 값이 적게 올라가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게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에너지 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에너지 값이 많이 떨어져도 주가는 조금만 내리는 게 좋겠죠. 그죠? 에너지 값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가는 뭐 조금 내린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좋겠죠. 어쨌든 둘 다 정상은 정상이에요. 에너지 값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에너지 값이 내려갈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건 정상인데 그 기울기, 쉽게 말해서 영향력을 받는 폭이, 영향력을 받는 그 내용이 떨어지는 에너지가 큰데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게 좋고 올리는 에너지가 조금인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세트 좋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여도가 계속 파동이 나오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파동이 나오는데 그 파동과 연결되게 스토캐스틱도 파동을 똑같이 만들죠. 그래서 이 파동과 이 파동의 힘의 세기, 그러니까 에너지 값과 주가의 변동 폭을 레이셔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정해서 그 비율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이 주가가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 우상향하는 쪽의 힘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힘으로 가져가는 건지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따로 계산을 하게 되죠. 나중에 제가 스토캐스틱 변형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전통적인 스토캐스틱인데요. 코카는 이 내용을 물론 기본으로 가지고 가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트를 만들어 사용하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종목 리뷰할 때 그 내용들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차트는 바로 이거죠. 자, 이건 스토캐스틱만을 위한 차트입니다. 스토캐스틱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고요. 밑에 이제 주가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쉽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일간이고 주간이고 월간이고 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명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그냥 일간, 주간, 월간, 연간으로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여기 수치값, 아까 우리가 했던 수치값이 기본이 533이라고 그랬죠. 533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수치값을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스토캐스틱 이 화면에 대해서는 영상을 종목 리뷰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뭐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스토캐스틱 아카데미니까 스토캐스틱에 대한 저만의 세팅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보시는 것은 저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를 사용한다. 일, 주, 월, 연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주간에 해당.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칸에 있는 거고 첫 번째 칸은 사실상 매매를 위한 하나의 좀 정밀한 그런 스토캐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그 내용을 그 힘의 세계, 그러니까 에너지 값을 좀 확인하는 확인 과정을 좀 더 거치기 위한
나머지 세 단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월간, 연간은 결국 일간에서 매매를 할 건데 일간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텐데 그 매매의 기준에 월간, 주간, 월간, 연간을 한번 고려해서 최종적인 매매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533 기준으로 갔을 때 너무 잦은 매매가 신호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팔았더니만 더 올라가고 샀더니만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치고 간 게 있네요. 예. 기본적 세팅에서 또 어떻게 많이 말을 하냐면은 이 과열된 구간 있잖아요. 과열된 구간에서는 팔아라고 하고 이렇게 침체된 구간에서는 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팔면 떨어지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열 구간에서 팔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계속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도 되는 구간에서 사라고 했는데 샀는데 계속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20 밑에 침체권이면 사고 80 이상의 과열권이면 사라 이 말은 100%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7대 3 정도, 30% 정도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도 바로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스토캐스틱 차트를 통해서 그런 오류를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추세를 한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K값, 빨간색 K값이고요. 초록색이 D값입니다. 예, D값은 K값의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러한 추세선이 나오죠. 그죠? 이러한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면 이런 추세선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추세선만 놓고 본다면은 SLE 종목이 최소한 3월 중순부터는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것이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TFTS 전략을 쓰고 있는 코카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것이 기본으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웬만해서는 팔지 않는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월간을 보시면 월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언제부터 상승 추세로 방향을 틀었냐 하면은 5월 초부터 상승 추세의 방향을 지금 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 차트를 밑에 가만히 내려다 보시면은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얘가 힘을 못 썼습니다. 거의 횡보. 주간의 스토캐스틱이 위로 힘을 쓰고 에너지를 위로 뿜뿜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월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 윗단계로 영향을 줬어. 네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려고 힘을 쓰는 건 이해하는데 내 힘이 너무 없어. 내 힘이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거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못 올라가는 게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과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만 봤을 때는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 팍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지? 주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주가가 팍팍 못 올라가지? 그 이유는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너무 하방으로 가고 있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주간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계속 뿜뿜 주다 보니 밑에 있는 월간의 에너지 값도 결국 돌아서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주간도 상승하는 구간, 월간도 상승하는 구간, 물론 뭐 연간까지 보면 더 좋겠지만 연간도 상승하는 구간이 만나는 이 구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기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일간 스토캐스틱 하나만 보는 거랑 주간 스토캐스틱, 월간, 연간 스토캐스틱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수 있고 그 해석의 차이도 완전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을 각각 다 세팅을 하고 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변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기본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기준선이 100과 0 가운데 50선 그리고 그 과열권을 나타내는 기준선을 80, 심체권을 나타내는 기준선을 20으로 했죠. 근데 코카의 세팅 방법에는 80뿐만이 아니라 20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70선 그 다음에 밑에는 30.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쿼카를 사용하는 것은 80과 20뿐만이 아니라 70과 30도 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90 그리고 아래는 10도 씁니다. 그러니까 총 쓰는 기준선이 80과 20뿐만이 아니라 90과 70 밑에는 10과 3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 20, 30 기준선을 사용하고요. 상단에는 70, 80, 90의 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카는 70만 넘어도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요. 밑으로 30만 떨어져도 침체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과 80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똑같이 70, 80, 90을 다 똑같이 뭐 과열 이렇게 쓰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설명드릴 때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어서 그냥 제가 보통 과열급 진입률을 70으로 잡고요. 80을 초과열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0을 초초과열권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똑같은 토건으로 밑으로 30m로만 떨어져도 제가 침체입니다. 20이면 초침체입니다. 밑으로는 초초침체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뭐 제 스스로 할 때는 그걸 뭐 이게 뭐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그런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80과 20을 기준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30과 70, 또 아주 초초 과열이나 초초 침체를 볼 때는 90과 10도 나타낸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선이 몇 가지가 더 붙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변형은 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값만 여기에만 정확하게 70을 사용하지 않고 67 그리고 밑에를 30을 사용하지 않고 33을 사용합니다. 약간 변형됐죠. 한 3 정도 아래 위로 더 그 변동을 줬는데요. 요거는 제가 주간 스토캐스틱을 계속 보다 보니 이건 67만 돼도 과열로 봐도 되겠다. 그때부터는 정말 좋은 에너지 값이라고 봐도 되겠다. 33만 떨어져도 이때부터는 조금 위험한 침체 구간이다. 이런 부분. 자, 지금 말씀드릴 때 조금 여러분이 처음에 들었을 때과 다른 느낌은 뭐냐면은 저는 원래 기존에는 80 넘으면 과열권이니까 그죠? 과열권이니까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반면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뭐라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70 이상, 더더군다나 80 이상, 더더군다나 90 이상으로 가면 90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70, 80 이상 가면은 이건 정말 이제는 과열권에 진입했으니까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에너지 값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에너지 값을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다. 정말 뜨거워져 있다. 정말 뜨거워져 있는 열기는 한 방에 잘 식지 않습니다. 만약에 60까지 올라갔다 떨어진다면 쉽게 잘 식어요. 그죠? 그다음에 밑으로도 뭐 열기가 점점 식는데 40까지 식다가 다시 불이 붙어서 올라오면은 또 금방 불이 잘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에너지 값을 무시를 하면 안 돼. 그 앞에 만들어져 있는 에너지 값을 무시하지 말자. 자, 그러면 80인데 이제는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진짜 얘가 정말 최고 전성기다. 가장 핫하고 뜨거울 때다. 이 열기는 쉽게 잘 식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0도 그렇고 80도 그렇고 제가 90은 조금 다르다고 한 이유는 90은 초초 과열권입니다. 90 초초 과열권은 절대적으로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90이면 진짜 고점이니까 이제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90선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팔면 안 됩니다. 밑으로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10m로 침체권에 떨어졌을 때는 절대로 밑에 싸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초초 과열과 초초 침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70, 80, 90 또 밑으로는 30, 20, 10 이 기준선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 제가 추가로 변형한 기준선을 추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지는 제가 일반 종목 리뷰할 때 이 개별 분석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하나만 놓고 이게 주간이든 월간이든 연간이든 일간이든 상관없이 이 스토캐스틱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의 분석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세를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추세. 쉽게 말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전고점, 저점, 그 다음 고점이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죠. 이건 분명히 에너지 값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저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 최소한 전 저점을 지켜줘야겠죠. 그래야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전 저점이었는데 에너지 값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전 저점까지 돌파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시켰고요. 전 고점이 여기죠. 여기가 전 고점인데 전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 값이 나왔다. 쉽게 말해서 이 개별적인 이 라인 하나, 이 주간의 스토캐스틱 하나만 봤을 때는 얘는 지금 계속 추세를 윗방향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 상승 단계다. 에너지를 계속 우하향시키고 있다.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열기를 약간 시키는 구간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하는 구간이다. 이 우상향하는 구간을 따라가는 것이 TFTS 전략입니다. 코카의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죠. 이때 가는 거지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고 고점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 그죠? 고점을 전고점까지 올리지 못하는,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심이 없는 구간이다. 왜? 침체 구간, 하락 구간,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 하나하나의 스토캐스틱은 이게 다 충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특별히 이런 추세는 어디서 보는 것이 좋으냐면은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단기간으로 에너지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 최근에 이렇게 SL이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일간 스토캐스틱 값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낮아졌죠. 저점이 낮아졌죠. 또 고점도 전고점을 못 돌파하고 저점을 또 낮췄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우하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하향 보이고 있죠? 분명히 눈에 보이시죠? 우하향을 보이는 구간 동안에 여기에 있던 주가는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죠? 출렁출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그죠? 에너지 값 차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은 점점 힘이 빠져 올리려고 하는 게 전보다 약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고 있는 체력과는 반대로 주가는 계속 탄성, 그러니까 계속 관성에 의해서 올라가려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게 지금 현재인데요. 이게 만약에 내일 주가가 더 올라가고 스토캐스틱 값이 더 올라가면서 정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K 값이 나온다면 이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추세가 또 한번 살아나나 죽던 힘이 다시 살아나나 하는 그런 기운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그 다음 그림을 어떻게 예상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예상해야 됩니다. 왜? 얘가 떨어지는 힘이 결국에는 영향을 뒤늦게나마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자세히 보시면은요. 올라가는 힘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힘을 더 이상 못 내고 잠깐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이런 추세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 주간 스토캐스틱도 결국 대두도 발생시키고 밑으로 떨어지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물론 아직도 70 이상 뜨거운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이상 뜨거운 구간에서는 쉽게 식지 않는다. 쉽게 식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데드가 난 건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틀 정도, 3일 정도 일간 스토캐스틱이 먼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려는 힘을 보이고 있고 그 쭉 뻗어 올라가는 에너지 값이 상당히 세고 그 에너지 값에 주가도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다시 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분명히 떨어진다. 자, 그러면 스토캐스틱에 이게 80이 어떻고 20이 어떻고 골드이 나고 데드가 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전체적인 방향의 파악, 전체적인 추세의 파악과 거기에 맞게끔 주가가 움직여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있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에너지 값은 떨어진다. 이거를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이걸 해석합니다. 이건 이제 다이버전스라 그래갖고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상 에너지 값이 떨어지면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아까 정상은 뭐라 그랬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야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그 스토캐스틱 해석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스토캐스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조 지표에는 다 이 다이버전스 이론이 접목이 됩니다. 지표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져? 이거 거꾸로잖아요. 방향성이 서로 반대 방향이 나오는 경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주가는 그 기술적 지표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된다. 기술적 지표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던 것이 결국에는 기술적 지표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다이버전스의 방법입니다. 그 적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고급적으로 말하면은 다이버전스라고 보면 되는데 뭐 다이버전스로 이런 말 쓸 거 없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에너지 값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 이거 뭔가 이상하네? 비정상. 비정상.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건 틀림없다. 자, 조심해야 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SL을 가져 있는 입장에서 보십시다. SL을 우리가 오래전에 샀다고 쳐요. 사실 샀고요. 그죠? 코카의 주력 관심 종목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아주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이익이 꽤 많이 나 있잖아요. 이 이익이 많이 나 있는데 이거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팔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익 본 게 50%인데 수익이 50%인데 45%를 좀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손해를 5%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가 됐든 100%가 됐든 30%가 됐든 내가 이 종목을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장부가에 찍혀 있고 기분만 좋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익 실현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50이 됐든 45가 됐든 30이 됐든 다시 50으로 올라갔든 80이 됐든 거기에 흥분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철저하게 이 차트 보시고 이 가격 보시고 그걸 저는 이제 뭐 제 표현으로는 계기 매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계기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이 시야가 꽉 막혔는데 계기판만 믿고 떨어지는 ILS 신호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동 착륙 유도 시스템 그 뭐라더라 영어로? ILS인가?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그 신호만 보고 그 지표만 보고 그 계기만 보고 내려가는 계기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또한 계기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을 가장 기본적으로 주가를 보고 거기에 따른 보조 지표를 보면서 계기 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계기 비행에 따른 결과물이 내가 청산을 하지 않았는데 52, 45%가 됐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러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신호가 완전히 꺾여? 이제 청산할 때가 됐구나. 추세가 완전히 꺾였어? 청산할 때가 됐구나. 그때 물량을 줄여 나가면서 팔면 되고 이익 실현하고 그때의 이익 실현한 금액이 나의 이익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신호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주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셋들은 다 그 기준을 도와주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매매는 물론 일간 스토캐스틱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카의 주식 아카데미 시간에서의 스토캐스틱은 여기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보이고요.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포털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되고 또 앞으로 제 종목 리뷰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 스토캐스틱은 많이 다루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석법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멤버십 회원 중에 그 행투 3층 그리고 행투 펜트하우스 멤버께서는 제가 이어서 이 스토캐스틱 프리미엄 클래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그 프리미엄 클래스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설정하는 뭐 정확한 수치값이라든지 해석에 대한 또 조금 더 다른 영상을 간단하게 지금 작업해서 올릴 텐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멤버십 가입이 안 되신 일반 구독자분들도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 특히 TFTS 시스템에 대해서 나 좀 배워보고 싶다.
또 그 내용을 좀 공부하고 나서 나만의 기준을 삼는데 좋은 기초 자료로 삼겠다. 예,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특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정말 심각하게 정말 제대로 배워보겠다. 나는 정말 좀 진중하게 해보겠다 하시는 그런 결심이 서신 분들은 최소한 행투 3층 또는 행투 펜트하우스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영상들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특히 행투 펜트하우스 멤버 분들께는 지금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TS 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그 모델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고 또 어떻게 자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는 영상들도 준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코카의 행투 그 방법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 보시려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